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아 기자, 이번 투기 혐의자를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수법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번 본보기에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대상들은 과연 어떤 대상들인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이번 세무조사 대상 1순위는 이제 다주택 보유자거나 30살 이하인데 고가 주택을 취득한 이른바 이제 금수저식 편법 증여 의심 사례들입니다. 네. 주택을 구입한 자금 출처가 불투명하다 이런 사람들인데요. 20대 취업준비생이 서울 인기지역 아파트를 가지고 있거나 결혼할 때 이제 아파트를 주택담보대출로 마련했는데 이거를 부모가 빚을 대신 갚아줘서 증여세를 탈루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운 계약서로 양도세를 내지 않았거나 주택 판매 소득을 축소 신고한 경우 등이 포착됐습니다. 네, 사실 보도를 보고 많은 분들이 아니 뭐 생각보다 286명이면 많진 않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사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다주택자는 무려 187만 명에 이르는데요. 네. 이 가운데 2주택자가 148만 명, 그리고 3주택자가 22만 명이나 있는데 그에 비해 이번에 국세청이 발표한 숫자는 280여명으로 정말 적은 숫자입니다. 네. 국세청은 먼저 추려낸 280여 명이 정말 탈루 혐의가 큰 혐의자들이라고 밝혔는데요. 먼저 이들에 대해서 강도 높은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거래 당사자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이제 금융 추적 조사를 하기로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인의 사업체까지 이제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또 풍선 효과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지역은 이제 심층 분석을 해서 세금 탈루 혐의자를 계속 추가로 선정하겠다는. 만약에 이제 조사가 끝나서 탈세 혐의가 확정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선 국세청은 양도세와 탈루 세금을 모두 추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그뿐 아니라 편법 증여에 대한 증여세와 또 비자금이 밝혀질 경우엔 소득세와 법인세까지 추징할 수 있습니다. 또 부동산 실명법, 부동산 거래신고법 등 이런 관련법에 따라서 최대 징역 5년 이하 처벌은 물론 거래 금액의 최대 30%까지 네. 과징금을 처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네. 얘기네요. 자, 다음 달부터 좀 달라지는 부분을 보니까 투기 과열지구에서 3억 원이 넘는 그 집을 산 사람들한테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것을 제출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는 없던 거죠? 네, 자금 조달 계획서는 이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신고할 때 자기 자금, 차입금 등 주택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 계획을 이제 기재한 서류입니다. 네. 시군구에 기재해서 제출하면 되는데요. 신고받은 시군구에서는 관할 세무서에 이 신고 내용을 통보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파리 대책에 따라서 오는 9월부터 투기 과열지구에서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수집해서 출처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근데 이 3억 원이라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하게 되는데 서울 안에서 3억 원짜리 아파트라고 얘기를 한다면 거의 대부분 모든 아파트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사실 맞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만 해도 6억 원을 훌쩍 넘어섰는데요. 그렇죠. 네. 서울 전체가 투기 과열지구로 또 지정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서울에서 거래되는 아파트들 상당수가 이제 국세청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그만큼 국세청이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서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그 의지가 좀 강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네, 의지만큼이나 좀 실효성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